이번 시간 이 비즈니스를 통해 학습할 내용은 이 비즈니스의 정의와 이 비즈니스의 특성 및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르는 창업 절차와 이 비즈니스의 장단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비즈니스의 사업 전략과 이러한 이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 연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하면 거래에 관여한 당사자들과 각각의 역할을 포함해서 상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을 표현한 아키텍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에게 주어지는 잠재적인 이익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인터넷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는 이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따따따 치고 들어가는 이 사이트들을 통한 누가 고객인지, 또 웹사이트에 대한 그 목표는 무엇인지, 또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은 누구이고 뭘 원하는지, 또 웹사이트가 우리 사업 전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고민을 해서 이 비즈니스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고객 정보를 추적하는 것에 이게 보안 장치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고객화된 1:1 마케팅이라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그러한 고객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보완해야 되는 것도 사전적으로 이 비즈니스의 사전적 단계에서 준비해야 될 꼭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특성을 4가지로 함축 지으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로서 첫 번째 시장 영역이 특수하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유통 채널도 다양화시켜 놨기 때문에 판매는 인터넷이지만 유통 채널은 다양할 수 있다. 마케팅 활동도 인터넷과 여러 개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점포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공장, 도소매업은 점포와 또 점포 입지, 상권 이런 것들이 중요할진데 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포 없이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고 유통 채널 또한 세분화 다양화되어 있고 마케팅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비즈니스의 특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비즈니스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B2C 또는 C2B라고 불려지는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입니다.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고 하죠. 즉,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는 주로 홈쇼핑을 예로 많이 들고요. 또 홈뱅킹도 해당되겠죠. 방송, 온라인 티켓 예약, 여행 서비스 예약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B2C,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들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업이 고객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매스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이 또 다른 고객을 할 수 있겠죠. B2B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제품, 원재료, 부품의 구매 및 판매. 기업 간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또 기업과 금융기관. 그 사이에 전자자금이체라든지 또 문서 발주 등이 기업 간 거래를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 거래도 많이 활발해지고 있죠.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
Business to Government, B2G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사업 계획을 크게 4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에는 이 또한 창업이므로 사업 아이템을 미리 선정을 하시고요. 적절한 아이템이 선정되면 사업성, 즉 돈이 될지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경쟁력도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생각했던 그 아이템과 사업이 돈이 될 거라 생각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한 레드오션이면 또 고민할 필요가 있죠. 또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내 사업의 확장성을 갖는 투자 유치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사업을 준비할 때는 이 4가지 사업 계획을 먼저 유념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성에 4가지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첫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운영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성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고요. 기타 필요한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최신의 운영 시스템으로 또 작동이 되도록 하도록 유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운영의 3가지 운영 방법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결제 방법이 다릅니다. 통상 우리가 제품을 사면 현금 또는 카드 결제만이 있다면 다양한 지불 경로를 할 수 있겠죠. 부통장, 계좌이체, 또 우리 이 비즈니스의 특징 대표적인 게 플랫폼 비즈니스라 하죠. 그래서 배달 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후에 직접 뭐 수금도 할 수 있겠고, 전자지불 결제, 다양한 방식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택배 또한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이 비즈니스의 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쇼핑몰을 하신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신다 치면 이 쇼핑몰을 통해서 택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편으로 또는 택배로 한다면 어떤 택배로? 그러한 전문 택배 회사를 할 건지 우체국을 할 건지 여러 선정 방식이 있겠죠. 그죠? 통상 소규모로 하게 되면 이제 단가나 이런 걸 생각해서 우체국 택배를 한다든지, 또는 규모가 커지면 또 대형 전문 택배 회사를 통해서 단가 할인 계약을 하실 수도 있겠죠. 마지막 3번째 우리 이 비즈니스의 또 핫 이슈죠. 반품 및 재고 관리. 우리가 무점포로 운영을 하지만 물류 창고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 고객 확보 차원에서는 이 반품이나 재고 관리를 위한 빠른 리스판스, 이것이 또 고객 리뷰와 함께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심해서 유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즈니스의 장점을 보게 되면 가장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장점은 바로 24시간, 또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죠. 인터넷 쇼핑몰을 하신다 치면 우리나라가 잠잘 때 저 반대쪽 세계에선 또 일이 낮이 될 수 있으니까 세계의 시장을 생각한다면 우리 이 비즈니스는 24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죠. 또 저가 구입이나 관리 비용, 유통비나 인건비가 적게 소모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겠고요. 또 건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소규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부대 관리 비용들이 들지 않습니다. 또 대금 결제도 편리하고 간접 비용이라 해서 기타 유형 자산을 관리하는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소비자와 고객 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양방향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겠고, 또 1:1 광고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인터넷 비즈니스의 장점을 가지고 최근 많은 이 비즈니스 실행하시는 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알고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합니다. 결국 쇼핑몰이나 이커머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회원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가입된 회원의 정보 관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을 보면 밑에 정보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관리 유념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금융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관리 못해서 그 책임자가 대표로 사직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유출에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혹시 해외 쇼핑몰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국가 간 거래로 인한 관세 또는 법적 제한 조치, 또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국가 간에 전쟁이 생기거나 또 무역 마찰로 판매가 중단되면 뜻하지 않게 이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또 반품이나 교환에 대한 분쟁, 이게 또 무시 못하죠, 그죠? 또 판매가 인터넷 이용자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실제 또 소매를 위한 또 리테일 점포를 가지고 있다면 그쪽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의 하나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이 네 가지 전략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업 전략에는 마케팅의 시간에 배웠던 4P 전략과 함께 4A 전략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A는 anyway, 어떤 방식으로라도 any product, 다양한 어떤 제품이라도 인터넷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anytime, 언제든지 또 어느 곳에서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 비즈니스의 장점이자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케팅을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기술. 아까 살펴봤던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필요 시스템을 구비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쇼핑몰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겠죠? 세 번째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 자금 조달의 원천인 구체적인 계획을 갖췄을 때 안정성을 갈겠고요. 네 번째로 이제 운영이죠. 이제 쇼핑몰이 잘 되신다 치면 종업원, 각종 홍보 및 광고도 잘 운영이 되어서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먼저 기업 측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10가지 전략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도 마케팅을 통해서 안정성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다양한 상품과 그러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쉬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에 따르는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진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계속 이어질 수 있겠고, 특히나 중요한 단점에서 지적된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또한 구축함으로써 가상 공동체 형성에 주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비즈니스는 성공 전략 궤도에 올 수 있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4가지 활성화 방안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통신망이 지금보다 더 빠른 고속통신망, 그죠? 그래서 구현을 하려고 5G 이후에 차세대를 노력하고 있고, 또 안정적인 데이터 구축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법 제도도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우리 가상현실 또는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토큰 제도, 인증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죠. 그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함으로써 이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갈수록 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웹을 통해서 문자, 그림, 음성, 또 동화상과 같이 온갖 정보가 웹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 내에서 하이퍼텍스트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웹을 통해서 하이퍼텍스트가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텍스트는 이 마크업 언어를 통해서 사용되는데 HTML로 작성이 되어서 웹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하이퍼텍스트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웹 브라우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내용들을 함께 보고 인터넷을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URL 그러잖아요. Uniform Resource Locator라고 하는 이 주소 체계를 이용해서 웹 서버에 존재하는 웹 페이지 또는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컴퓨터인 클라이언트로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것이 인터넷 우리 사용자로서 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서 이커머스로 활약하는 창업전 소비자 관점에서 구매해보는 온라인 쇼핑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없이 다 판다. 요즘 창업대세 온라인 쇼핑몰. 아이템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그래서 알료창업에서 준비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승 전략.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보다 돈은 적게 들이면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세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A부터 Z까지 오늘 알료 창업에서는 여러분들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갑입니다. 이철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온라인 쇼핑을 빼놓고 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쇼핑몰 트렌드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하. 대형화되고 있고, 그 대형화라는 건 이제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네. 큰 업체들이 그렇죠.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개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네.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판매 예측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소비자가 들어와서 사고 싶은 걸 사는. 근데 이제 경쟁력이 생기려면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가 이미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 뭐 사러 들어왔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야지만 경쟁력이 생기는 시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특화된 현상이긴 하지만 요즘 그 N사, 네. 네, 우리나라의 이제 큰 포탈 N사. 딱 검색하면 그 네, 쇼핑 그 제품에 대해서 그렇죠. 쫙 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 검색 시장 점유율이 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쇼핑의 강화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를 쇼핑몰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요즘에 N사가 사실은 이제 검색을 하면은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가격 비교도 되고 뭐 이제 각 온라인 쇼핑몰에 다 연결도 돼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여지껏 온라인 쇼핑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실 뭐 쿠땡, 네. 위메땡 뭐 이런 네, 커머스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간에 역시 판매자는 판매자가 목적이 되는 거고요. 소비자는 좀 더 현명한 소비를 이제 목적이 되겠는데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소통과 그다음에 혜택이 좀 얼마나 가져가 있는지, 그다음에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소비자의
에게 좀 맞춤형식, 소비자에게 좀 더 공격적인 접근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검색 엔진을 보게 되게 되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검색하게 되면 그 창을 닫고 이제 차후에 다시 그걸 검색했을 때 그와 유사한 상품들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즉, 이걸 바로 이제 쇼핑의 이제 AI템스라고 하는데 AI와 이제 아이템스가 이제 접목되는 단어이긴 한데 네. 좀 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쉽고 빠르고 효율적이며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품을 계속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 온라인 쇼핑몰 하면 커머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형태, 어떤 종류의 온라인 커머스들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B2B와 B2C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네. 겁니다. B2B는 말 그대로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되겠고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들은 뭐냐면 B2C입니다.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판매하는 거죠. 소상공인분들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B2C는 알고 있다시피 뭐 N사의 스토어가 되겠고 또 뭐 오픈마켓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사실 생활 속에 자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오토가 있는데 이 오토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혹은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는 뜻으로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나서 오프라인에 가서 픽업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씀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배달업이 되는 거죠. 주문해서 픽업하게 됐을 때 뭐 피자는 20%를 할인해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O2O라고 하는 거고요. 오포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약간 생소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확대가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예컨대 아마존 하는 이제 어플이 있는데 여기는 무인 마켓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켓이 있는데 사람이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존 구하는 어플을 소비자가 설치를 한 다음에 본인의 QR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매장에 입장합니다. 네. 입장한 다음에 이제 뭐 마음껏 쇼핑을 하는 거죠.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네. 뭐 그런 업체들은 워낙 크니까. 근데 네. 조금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장단점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인 창업자들이 쇼핑몰을 오픈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개인 쇼핑몰을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고 네. 있는데 개인 쇼핑몰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자사몰입니다. 네. 내가 쇼핑몰을 하나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판매 활동을 그렇죠.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내가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엔 판매 수수료가 없죠. 이것 또한 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판매 수수료가 없고 내 것이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없다는 거. 네. 그리고 회원을 가입을 통해서 고객의 DB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이렇게 소비자가 디자인 효과가 높다고 한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상세 페이지가 늘면 늘수록 거기에 비용이 비례해서 늘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시안 작업을 1차 시안하고 나서 보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피드백 작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런 것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백화점이 있는데 그 안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한다. 네. 이런 것처럼 샵인샵.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종합몰이라든가 또는 오픈마켓과 같은 우리가 이제 입점해서 네. 창업할 수 뭐 있는 잘 팔면 파워 딜러 막 이렇게 그런 막 것들이 있는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뭐 마켓이라든가 네. 옥션, 네. 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오픈마켓이라고 네. 하고요. 종합몰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시계몰, 네. 롯몰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종합몰인데요. 네. 자, 어쨌든 이름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직접 쇼핑몰을 안 만들고 누군가 크게 만들어 놓은데 내가 입점해서 입점하는 거기에 있는 시스템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점은 내가 초기 투자비는 아마 틀림없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별도로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죠. 기본 포맷들이 있으니까 틀에 들어가서 그 틀을 그대로 잘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수수료. 네, 수수료가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화 시키는 거에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게 더 적합한가 이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소비자들은 너무 소비를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색 다 해보고 같은 제품이면 여기 들어가서 리뷰 보고 막 다 확인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창업자분들이 사실은 이 마진율이 너무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수수료를 또 띄워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뜁니까?
온라인 쇼핑몰은 수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상품 등록 비용, 상품을 올리기 위한 등록할 때 필요한 비용이 들고, 이 상품을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을 유지할 때 필요한 상품 유지 비용도 들고, 판매가 되면 또 판매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요. 또 결제하면 또 결제 카드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소상공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뜯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이런 플랫폼들 구축하는 업체에서도 최소한의 뭐 인건비와 운영비와 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의 마진을 그렇죠. 사실 이거 광고 비용이 수수료가 높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판매가 된다는 역으로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판매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판매가 보장이 잘 되면 될수록 판매 수수료 같은 것들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많이 내더라도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데 가서 장사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획일적으로 확인할 수는 맞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소비자 중심적으로 일단 먼저 접근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걸 팔고 싶은데 어디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할까? 그러면은 일단 내가 소비자 관점에서 구매하기 위한 네.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검색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런 걸 많이 그렇죠. 사고 이런 걸 파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네. 아, 여기가 훨씬 더 매출이 높겠구나. 그런데 매출이 높아도 수수료 많이 떼고 남는 돈과 그렇죠. 여긴 수수료 낮은데 그렇죠. 대신에 적게 팔리고 그래서 빼고 남는 돈과 그렇죠. 이게 어디가 많이 남는지를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수수료가 아까워도 한 달 기껏 팔아봤자 100만 원 팔리는 데하고 수수료가 높더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팔리는 데가 있다면 그렇죠. 당연히 자기 제품이 어디에 맞는지를 찾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예. 사례 연구를 통해서 토이로저스를 통한 이 쇼핑몰을 간단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마존이 한 일을 장난감 시장에서 이 토이가 해보자라고 슬로건을 시작했고요. 장난감 유통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이 토이로저스. 그래서 인터넷 장난감을 위한 여러 사업자들과 계약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운영은 장난감은 구매자와 이용자가 다른 상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난감의 상당수가 선물로 이용되고 첨단 멀티미디어 기술로 발달되기 때문에 장난감 소매 시장의 50% 정도는 미국 전역에 이렇게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고 그의 할인점들이 일부만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틈새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토이로저스가 운영한 형태는 토이 R어스보다도 더 다양한 전문성, 또 창고 확장에 대한 재고 확보와 배달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이런 뛰어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하려고 했고 회원 관리도 고객 정보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인 요인은 선점 우위였어요. 이게 아무도 안 했던 것을 먼저 앞서가니까 인터넷으로 배송이나 구매를 해줌으로써 꾸준한 홍보 활동을 통하고 또 탐색 엔진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해서 성공적으로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쉽게 된 이유는 치열한 경쟁. 이거 하나 잘 되니까 또 여러 업체들이 그 플랫폼에서 탑재가 되면서 낮은 마진율이 생기고 또 배송이 이제 신속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취급 품목도 다변화를 하는데 실패하고 결국 막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방만한 사업 운영이 되면서 장난감 시장이 또 축소되고 하면서 애들이 적게 나오는 저출산 상황에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아마존이 이 장난감 시장에 투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일컬어집니다.